우즈베키스탄 외곽 작은 마을에서 벌어진 믿기 어려운 일. 독일인 농업 전문가가 목격한 충격적인 현장. 도대체 무슨 사연인지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에서 온 농업 전문가 클라우스 하인츠입니다. 제가 우즈베키스탄 외곽 작은 마을 자르쿠르간에 파견받았을 때의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농업개발기구에서 현지 농법 개선 프로젝트를 맡아 이 외진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황량한 사막지대의 작은 마을이라 큰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수도 타슈켄트에서 차로 6시간을 달려야 도착할 수 있는 곳이었거든요. 마을 입구에서 첫 인상은 그리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흙길 양쪽으로 낮은 담장이 이어지고 그 안에는 소박한 집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곳곳에서 느껴지는 정갈함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자신들의 터전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알 수 있었죠. 마을 이장 악바르 씨와 첫 만남을 가졌는데 그분의 집으로 안내받으며 들어갔을 때 정말 놀라웠습니다. 벽 한쪽에 낡았지만 깔끔하게 액자에 넣어진 한국 드라마 포스터가 걸려 있었거든요. 독일에서도 한류 문화가 유명하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런 오지 마을에서 한국 문화를 접할 줄은 몰랐습니다. 더욱 신기했던 것은 그 포스터가 단순한 장식품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액자 주변이 정성스럽게 관리되어 있고 마치 소중한 보물처럼 다뤄지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전통 장식품들 사이에서도 전혀 어색하지 않게 어우러져 있었죠. 오히려 그 한국 드라마 포스터가 방 전체의 분위기를 밝게 만들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악바르 이장님께서 제 시선을 눈치채시고는 몇 년 전 한국 사람이 이곳에 머물렀다고 간단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표정에서 뭔가 특별한 기억이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단순히 외국인이 다녀갔다는 이야기가 아닌 마을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준 사람에 대한 이야기 같았습니다. 그분의 눈빛에서 진심 어린 고마움과 존경심이 느껴졌거든요. 차를 마시며 마을 현황에 대해 듣는 동안 계속해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제가 유럽에서 봐온 한국은 경제적으로 빠르게 성장한 나라, 기술력이 뛰어난 나라였습니다. 삼성, LG 같은 기업들이 독일에서도 큰 인기를 끌고 있고 K-팝과 한국 드라마는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었죠. 하지만 이런 오지 마을에까지 한국의 영향력이 미쳤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마을을 둘러보며 걸었는데 여기저기서 이상한 점들을 발견했습니다. 집집마다 텃밭이 있었는데 채소들이 심어진 방식이 제가 알던 우즈베키스탄 전통 농법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배치되어 있었거든요. 그리고 몇몇 집 앞에는 작은 화분들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는데 이것도 이 지역의 전통적인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웠던 것은 마을 전체에 흐르는 분위기였습니다. 다른 우즈베키스탄 마을들에 비해 뭔가 더 활기차고 정돈된 느낌이었어요. 길가에 쓰레기 하나 없이 깨끗했고 사람들의 표정도 밝고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의 모습에서 뭔가 다른 에너지를 느낄 수 있었죠. 그날 밤 숙소에서 생각해보니 한국이라는 나라의 문화적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경제력이나 군사력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특별한 무언가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가진 따뜻함과 정성, 그리고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가려는 의지가 이 먼 마을까지 전해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농업 지도를 시작하기로 했지만 제 마음 한편에는 이 마을에 어떤 한국의 흔적들이 더 남아있을지에 대한 호기심이 가득했습니다. 과연 그 한국 사람은 누구였고 이 마을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 주었을까요? 이것이 제가 이 마을에서 겪게 될 놀라운 경험의 시작이었습니다. 둘째 날 아침 마을 사람들과 농업 현황을 살펴보러 나갔는데 우연히 한 할머니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굴라라 할머니라고 하시는 분이었는데 연세는 많으셨지만 눈빛이 참 밝고 정정하셨어요. 마을에서 가장 오래 사신 분이라고 하더군요. 굴라라 할머니께서 저를 보시더니 반갑게 맞아주시면서 한국 사람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5년 전 이곳에 민준이라는 한국 청년이 한 달간 머물렀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농업 기술자가 온 줄 알았는데
그 젊은이가 마을에 가져다준 변화가 상상 이상이었다고 하셨어요. 할머니 말씀에 따르면 민준 씨는 한국의 농촌진흥청에서 파견된 젊은 농업연구원이었다고 합니다. 개발도상국 농업지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이 마을을 선택해서 온 것이었죠. 처음에는 언어도 통하지 않고 문화도 달라서 어려움이 많았지만 그 젊은이의 성실함과 진심이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고 하시더군요.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민준 씨가 농업 기술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텃밭을 가꾸는 방법, 씨앗을 보관하는 법, 물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 등 실용적인 기술들을 알려주면서도 항상 정성과 인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이웃과 함께 일하고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몸소 보여주었다고 하시더군요. 굴나라 할머니는 민준 씨가 마을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정말 감동받았다고 하셨습니다. 더운 날씨에도 불평 한마디 없이 밭에서 일하고 힘든 농사일도 마다하지 않으면서 항상 웃는 얼굴로 사람들을 대했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 문화에 대해 이야기해 줄 때의 자부심과 따뜻함이 마을 사람들에게 큰 인상을 남겼다고 하시더군요.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민준 씨가 가져온 한국의 전통 농법이었습니다. 작은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 계절에 맞는 작물 재배법, 그리고 땅을 소중히 여기며 지속 가능한 농업을 하는 방법들이었죠. 이런 기술들이 단순히 수확량을 늘리는 것을 넘어서 마을 전체의 생활 방식을 바꿔놓았다고 합니다. 민준 씨는 떠나기 전에 마을 사람들에게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었다고 하더군요. 한국이 어떻게 가난한 나라에서 선진국이 되었는지,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지, 그리고 교육과 근면함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의 또 다른 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경제적으로 성공한 나라가 아니라 어려운 시절을 극복하며 쌓아온 지혜와 정신력을 다른 나라, 사람들과 나누려는 마음을 가진 나라라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민준 씨 한 사람의 진심 어린 노력이 이 작은 마을에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다 주었다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인상 깊었던 것은 마을 사람들이 민준 씨를 기억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분들에게 민준 씨는 단순한 외국인 기술자가 아니라 자신들의 삶에 새로운 희망과 가능성을 보여준 특별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굴나라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저는 마을을 더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눈에 띄지 않았던 작은 변화들이 하나씩 보이기 시작하더군요. 정말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우선 집집마다 있는 텃밭들을 유심히 살펴보았는데 채소들이 심어진 방식이 확실히 달랐습니다. 전통적인 우즈베키스탄 농법과는 다른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배치였어요. 작은 공간에도 여러 종류의 채소들이 조화롭게 자라고 있었고 물을 주는 방식도 더 절약적이고 과학적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민준 씨가 가르쳐준 한국식 텃밭 관리법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몇몇 집에서 김치를 담그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는데 정말로 할머니들이 배추와 물을 이용해서 김치 비슷한 것을 만들고 계시더군요. 물론 한국의 전통 김치와는 조금 다르겠지만 발효시켜서 만드는 방법이나 향신료를 사용하는 방식이 분명히 한국식이었습니다. 할머니들끼리 김치 담그는 법을 서로 가르쳐주며 즐거워하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마을 아이들에게서도 재미있는 변화를 발견했습니다. 아이들이 놀면서 가끔씩 한국어 단어들을 섞어서 쓰고 있었거든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맛있어요 같은 간단한 인사말들이었는데 발음이 꽤 정확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들에게 어디서 배웠는지 물어보니 민준 형이 가르쳐줬다고 하면서 자랑스러워 하더군요. 마을 유일한 상점에 들렀을 때도 신기한 일을 발견했습니다. 상점 주인 파로온 씨가 직접 만든 라면을 팔고 있었는데 그 맛이 한국 라면과 비슷했어요. 파로온 씨는 민준 씨가 한국 라면 끓이는 법을 가르쳐줬다고 하면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현지 재료를 이용해서 만들고 있다고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더군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가 꽤 좋다고 했습니다.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한국어 공부가 작은 유행처럼 번지고 있었습니다. 정식으로 배우는 것은 아니었지만 서로 아는 단어들을 가르쳐주고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자연스럽게 익히고 있었어요.
몇몇 청년들은 한국어로 간단한 자기소개도 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마을 사람들의 생활태도 변화였습니다. 예전보다 더 정리정돈을 잘하고 청소도 꼼꼼히 하며 서로 돕는 일이 많아졌다고 하더군요. 특히 공동으로 하는 일들에 대한 참여도가 높아졌고 마을 전체가 하나의 큰 가족처럼 화합하는 분위기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런 변화들을 지켜보면서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한국 사람 한 명이 한 달 동안 머물렀을 뿐인데 그 영향이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니요. 더구나 이런 변화들이 강요된 것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받아들이고 발전시켜온 것이라는 점이 더욱 놀라웠습니다. 한국 문화의 힘이 이렇게 강할 줄은 몰랐습니다. 단순히 유행이나 겉모습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정신과 가치들까지 받아들이고 자신들의 삶에 적용하고 있었거든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문화 교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을의 변화를 관찰하며 며칠을 보내던 중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인근 대도시에서 온 사업가 러스탐이라는 분이 마을을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이 사업가는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고 비싼 차를 타고 와서는 마을 사람들에게 큰 제안을 했습니다. 러스탐의 제안은 간단했습니다. 마을의 전통적인 목화 농장을 현대식 대규모 농장으로 바꾸자는 것이었어요. 최신 농기계를 도입하고 화학비료를 사용해서 생산량을 크게 늘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마을 사람들에게 상당한 수익을 보장해주겠다고 약속했죠. 처음에 마을 사람들은 이 제안에 상당히 관심을 보였습니다. 솔직히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은 상황에서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이야기는 매력적일 수밖에 없었거든요. 러스탐은 다른 지역에서 성공한 사례들을 보여주며 마을 사람들을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면서 마을 안에서 의견이 갈리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러스탐의 제안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민준 씨가 가르쳐준 지속 가능한 농법을 계속 이어가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특히 굴나라 할머니를 비롯한 나이 드신 분들은 강하게 반대하셨습니다. 민준 씨가 가르쳐준 방법대로 하면 당장의 수익은 적을지 몰라도 땅이 건강하게 유지되고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화학비료와 농약을 많이 사용하면 나중에 땅이 황폐해져서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하셨습니다.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나뉘었습니다. 당장 돈을 벌 수 있는 러스탐의 제안에 끌리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민준 씨가 보여준 한국의 발전 방식을 따라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한국도 처음에는 가난했지만 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차근차근 발전해서 지금의 성공을 이뤘다는 것이 그들의 논리였습니다. 마을 이장 악바르 씨는 이런 상황에서 매우 고민이 많아 보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입장에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러스탁의 제안도 나름대로 일리가 있었고 마을 사람들의 경제적 어려움도 무시할 수 없는 현실이었거든요. 저는 이런 상황을 지켜보면서 참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농업 전문가로서 객관적인 조언을 해야 하는 입장이었지만 어느 쪽이 정답인지 쉽게 판단하기 어려웠어요. 단기적으로는 러스탐의 방법이 더 많은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지속 가능한 농법이 더 현명할 수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 갈등 상황에서 한 가지 분명하게 느낀 것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민준 씨와 한국에 대해 가지고 있는 신뢰와 존경심이 얼마나 깊은지를 알 수 있었어요. 단순히 농업 기술을 배웠다는 차원을 넘어서 한국의 발전 철학과 가치관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며칠 동안 마을 전체가 이 문제로 시끄러웠습니다. 하지만 흥미롭게도 이런 갈등 상황에서도 마을 사람들은 서로를 존중하며 대화하려고 노력했어요. 이건 역시 민준 씨가 가르쳐준 한국의 공동체 정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갈등이 계속되던 어느 날 아침, 저는 정말 감동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마을의 젊은이 지아드가 부모님께 한국어로 인사를 드리는 모습이었어요. 그 젊은이가 한국어로 어머니, 아버지,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을 때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더욱 놀라웠던 것은 부모님들의 반응이었습니다. 한국어를 이해하지는 못하셨지만 아들이 정중하고 예의 바른 인사를 드린다는 것을 느끼시고 매우 기뻐하셨어요.
지아드는 부모님께 한국어 인사의 뜻을 설명해 드리면서 한국에서는 어른을 공경하고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문화가 가진 진정한 힘을 깨달았습니다. 한국 문화가 이 마을에 가져다 준 변화는 단순히 겉모습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한국 사람들이 가진 가치관, 즉 가족을 사랑하고 어른을 공경하며 서로 돕고 살아가는 정신까지 함께 받아들인 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전통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전통 위에 한국의 좋은 문화를 더해가고 있었어요. 우즈베키스탄의 전통적인 가족 중심 문화와 한국의 효심과 예의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모습에서 진정한 문화 융합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었습니다. 러스탐의 제안에 대한 마을 회의가 열린 날, 저는 마을 사람들의 놀라운 지혜를 보게 되었습니다. 회의에서 악바르 이장님이 마을 사람들의 의견을 정리해서 발표했는데 그 내용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러스탐의 제안을 정중히 거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가 단순히 변화를 거부해서가 아니었어요. 민준 씨가 가르쳐준 한국의 발전 방식을 따라가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도 처음에는 가난했지만 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차근차근 발전해서 오늘날의 성공을 이뤘다는 것을 배웠다는 거였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젊은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들은 당장의 큰 수익보다는 미래를 위한 투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한국 사람들처럼 교육에 투자하고 기술을 발전시키며 공동체를 강화해 나가는 것이 진정한 발전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러스탐은 마을 사람들의 결정을 이해하지 못하며 떠났지만 마을에는 오히려 더 큰 활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로 뭉쳐서 자신들만의 발전 방향을 정했다는 자부심과 확신이 생긴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러스탐의 제안을 거절한 후 마을 사람들이 민준 씨가 가르쳐준 한국식 공동체 농법을 더욱 체계적으로 실천하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서로 도우며 일하고 경험과 기술을 나누며 작은 일도 함께 해결해 나가는 방식으로 농사를 지었더니 예상보다 훨씬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수확량은 러스탐이 약속한 것만큼은 아니었지만 품질이 훨씬 좋았고 무엇보다 땅이 건강하게 유지되었어요. 그리고 함께 일하는 과정에서 마을 사람들 사이의 유대감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한국 문화가 가진 진정한 힘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새마을 운동이나 공동체 정신이 이 작은 우즈베키스탄 마을에서 꽃 피우고 있는 것을 보니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문화는 이렇게 국경을 넘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을에서의 생활이 어느 정도 익숙해져 갈 무렵 정말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오후 한국에서 온 농업연구소 팀이 갑자기 마을을 찾아온 것이었어요. 처음에는 무슨 일인가 싶어서 당황했는데 알고 보니 이들은 민준 씨의 후배들이었습니다. 팀장인 김 박사님의 설명에 따르면 민준 씨가 5년 전 이곳에서의 경험을 보고서로 작성해서 농촌진흥청에 제출했다고 하더군요. 그 보고서에서 자르크루간 마을의 변화 과정과 성과를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직접 확인차 방문하게 되었다고 했어요. 한국 연구팀은 총 5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모두 농업 분야의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마을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얼마나 놀라는지 보는 것만으로도 흥미로웠어요. 특히 민준 씨가 가르쳐준 농법들이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잘 유지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 매우 인상 깊어했습니다. 김 박사님은 마을 사람들과 만나면서 민준 씨에 대한 기억들을 들어보았는데 그 과정에서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민준 씨가 얼마나 성실하고 진심 어린 마음으로 마을 사람들을 도왔는지 그리고 한국 문화에 대해 얼마나 자부심을 가지고 이야기해 주었는지를 알 수 있었어요. 연구팀이 가장 놀라워한 것은 마을 사람들이 단순히 농업 기술만 배운 것이 아니라 한국의 공동체 정신과 발전 철학까지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런 문화적 전파는 계획해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진심 어린 소통과 교류를 통해서만 가능한 일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이 과정에서 제 자신도 모르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독일인인 제가 이 마을의 변화를 객관적인 시각에서 관찰하고 기록한 것이
한국 연구팀에게는 매우 가치 있는 자료가 되었던 것입니다. 제3자의 입장에서 바라본 한국 문화의 영향력에 대한 증언이 그들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었나 봅니다. 한국 연구팀은 일주일 동안 마을에 머물면서 다양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농업 생산성 변화, 마을 공동체 활동 현황, 생활 개선 정도 등을 꼼꼼히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마을 사람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문화적 변화의 과정도 자세히 들어보았습니다. 조사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민준 씨가 머문 이후 마을의 농업 생산성이 30% 이상 향상되었고 무엇보다 마을 사람들의 삶의 질이 크게 개선되었다는 것이었어요. 교육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고 젊은 사람들이 마을을 떠나는 비율도 현저히 줄어들었다고 했습니다. 김 박사님은 이런 결과를 보고 매우 기뻐하면서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국제 협력의 성공 사례라고 평가했습니다. 단순히 기술을 전수하는 것을 넘어서 문화와 가치관까지 공유하며 상호 발전하는 모델이라는 것이었어요. 한국 연구팀이 떠나기 전날 밤 마을 사람들이 작은 환송회를 열어주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악바르 이장님이 한국 사람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면서 민준 씨와 한국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한국과의 교류를 이어가고 싶다는 마음을 전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문화 교류가 어떻게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진심 어린 노력이 얼마나 큰 결실을 맺을 수 있는지를 직접 목격할 수 있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문화적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한국 연구팀이 떠난 후 몇 달이 지나자 정말 놀라운 일들이 연달아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김 박사님과 제가 함께 작성한 합동 보고서가 국제농업학회에서 큰 주목을 받게 된 것이었어요. 한국의 농업 기술과 공동체 정신이 어떻게 다른 나라의 작은 마을까지 변화시켰는지에 대한 사례 연구였는데 전 세계 농업 전문가들이 매우 관심 있어 했습니다. 보고서가 발표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여러 나라에서 견학단들이 마을을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인근 중앙아시아 국가들에서 왔는데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등의 농업 관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나라에서도 비슷한 프로그램을 도입할 수 있는지 알아보러 온 것이었죠.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이런 관심에 당황했지만 곧 자부심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의 작은 마을이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까지 관심을 받는다는 것이 신기하고 기뻤던 것 같아요. 특히 민준 씨가 가르쳐준 한국의 방식이 이렇게 주목받는다는 것에 대해 매우 뿌듯해했습니다. 견학단들이 가장 관심을 보인 것은 기술적인 부분보다는 마을 사람들의 변화된 의식과 공동체 정신이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단결된 공동체를 만들 수 있었는지, 그리고 변화에 대한 저항 없이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일 수 있었는지에 대해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굴나라 할머니는 이제 마을의 명물이 되셨어요. 견학단이 올 때마다 민준 씨와의 추억과 마을의 변화 과정에 대해 이야기해 주시는데 그 진솔하고 따뜻한 이야기에 모든 방문객들이 감동받았습니다. 할머니는 항상 한국 사람들의 진심이 우리 마을을 바꿔놓았다고 말씀하시곤 했어요. 젊은이들도 이제는 자신 있게 마을의 변화에 대해 설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하드는 한국어로 간단한 발표까지 할 수 있게 되어서 한국에서 온 방문객들을 깜짝 놀라게 하기도 했어요. 그의 발표를 들으면서 한국 사람들은 정말 감동받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관심이 마을에 새로운 고민거리를 가져다 주기도 했습니다. 너무 많은 방문객들로 인해 마을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농사일에 집중해야 할 시기에도 견학단을 맞이해야 하는 상황이 생겼고 일부 마을 사람들은 피로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악바르 이장님은 이런 상황을 슬기롭게 해결해 나갔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상의해서 견학단 방문 일정을 조절하고 농번기에는 방문을 제한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견학 프로그램을 체계화해서 마을 사람들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방문객들에게는 더 알찬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도 마을 사람들은 한국에서 배운 공동체 정신을 발휘했어요. 견학단 접대를 위한 역할 분담을 하고 서로 도우며 문제를 해결해 나갔습니다. 이런 모습을 본 방문객들은 더욱 감탄했고 기술보다는 이런 공동체 의식이야말로 진정한 발전의 원동력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유럽연합에서 온 농업정책 담당자들의 반응이었어요.
그들은 한국의 새마을 운동과 비슷한 공동체, 발전 모델이 다른 문화권에서도 성공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것에 매우 놀라워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단순한 경제 지원이나 기술 전수를 넘어선 진정한 발전 협력의 모델이라고 평가했어요. 마을에는 이제 작은 게스트하우스도 생겼습니다. 파로온 씨가 운영하는 것인데 한국식으로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어서 방문객들에게 인기가 좋았어요. 그리고 마을 할머니들이 만든 김치와 한국식 반찬들도 맛볼 수 있어서 특별한 경험을 제공했습니다. 이 모든 변화를 지켜보면서 저는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한국 한 사람의 진심 어린 노력이 이렇게 큰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니요. 그리고 그 영향이 단순히 한 마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다는 것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1년간의 프로젝트 기간이 거의 끝나갈 무렵, 저는 마을에서의 마지막 며칠을 보내며 깊은 성찰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와 지금의 제 생각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 새삼 깨닫게 되었거든요. 처음에는 단순히 한국 드라마 포스터 하나에서 시작된 호기심이었는데, 이제는 한국이라는 나라와 그 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와 존경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마을의 한국화는 제가 처음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의미였어요. 마을 사람들이 받아들인 것은 한국의 겉모습이 아니었습니다. K-팝이나 드라마 같은 대중문화도 아니었고 단순한 기술이나 농법도 아니었어요. 그들이 진정으로 받아들인 것은 한국 사람들의 정신이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함께 노력하는 정신, 서로를 존중하고 도우며 살아가는 공동체 정신, 그리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현재의 작은 것부터 소중히 여기는 마음가짐이었어요. 민준 씨가 이 마을에 남긴 가장 큰 유산은 농업 기술이 아니라 바로 이런 가치관이었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오늘날의 발전을 이룰 수 있었는지, 그 과정에서 한국 사람들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왔는지를 몸소 보여준 것이었죠. 마을 사람들은 이런 한국의 정신을 자신들의 전통과 조화롭게 융합시켰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의 전통적인 가족 중심 문화, 이웃과의 유대감, 손님을 극진히 대접하는 문화 등과 한국의 근면성, 교육열, 공동체 의식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진 것이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마을 아이들의 변화였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면서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물론이고 더 중요한 것은 꿈과 목표를 갖게 되었다는 점이었어요. 이전에는 마을을 떠나 도시로 가는 것만 생각했던 아이들이 이제는 마을을 더 좋게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아드 같은 젊은이들은 이제 한국 유학을 꿈꾸고 있었어요. 한국에서 더 많은 것을 배워서 마을로 돌아와 발전에 기여하고 싶다는 것이었죠. 이런 모습에서 저는 진정한 문화 교류의 의미를 볼 수 있었습니다. 떠나는 날이 다가오자 마을 사람들이 작은 송별회를 열어주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정말 감동적인 순간을 경험했어요. 마을 사람들이 제게 독일어로 단케 쉔디에이엔케이 SCHN이라고 인사하는 것이었습니다. 민준 씨가 한국어를 가르쳐 준 것처럼 마을 아이들이 저에게서 독일어를 조금씩 배워온 것이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문화 교류는 일방향이 아니라는 것을요. 한국 문화가 이 마을에 영향을 준 것처럼 이 마을의 따뜻함과 순수함도 저에게 큰 영향을 주었고 제 독일 문화도 조금이나마 이곳에 스며들었던 것입니다. 굴라라 할머니는 제게 작은 선물을 주셨어요. 직접 수놓은 우즈베키스탄 전통 손수건이었는데 그 가운데에 한국어로 감사합니다라고 새겨져 있었어요. 할머니는 이것이 두 문화가 만나 만들어낸 특별한 작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을을 떠나면서 저는 정말 많은 것을 배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진정한 힘은 경제력이나 기술력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문화적 힘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힘은 진심 어린 소통과 교류를 통해서만 전해질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가끔 자르크루간 마을 사람들과 연락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마을은 계속 발전하고 있고 한국과의 교류도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민준 씨는 이제 마을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친구이자 은인으로 기억되고 있어요. 이 경험을 통해 저는 문화가 가진 진정한 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세계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얼마나 큰지도 깨달았어요. 작은 마을에서 시작된 변화가 이제는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으니까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한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우즈베키스탄 마을을 한국화시킨 청년 스토리 어떠셨나요? 사연의 주인공에게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감동정거장에서 사연 전해드렸습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